네, 안녕하세요. 테리입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올린 게 거의 한 5개월 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나태함을 깨고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먼저 이 카메라가 안 나오죠. 이게 제가 한국에 좀 다녔는데 한국에 다녀온 동안 그 룸메 고양이가 제 카메라 선을 다 물어뜯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카메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카메라 없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래도 어,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시 하나를 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잡설로 좀 시작을 할게요. 어, 여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. 한국을 거의 1년 반 만에 다녀왔는데 1년 반 만에 다녀와서 정말로 바쁜 날들을 보냈죠. 근데 한 합쳐서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슬슬 별로 신기해하지도 않고 좀 지겨워하고 그렇더라고요. 뭐 어떤 분들은 처음 딱 보자마자 막 연예인 본 것 같다, 뭐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진 같이 찍으시는 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뭐 좀 지나니까 아직도 안 갔냐, 뭐 왜 안 가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다시 캐나다에 돌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한 2010, 12년쯤이었나? 3년쯤이었나? 제가 키스트에서 로보틱스 하고 있을 때 잉여력이 좀 남아서 혼자서 로봇 관련해서 블로그를 한번 써봤어요. 근데 그때도 이제 워낙 한국에서는 막 뭔가 나대는 것 좀 안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제가 쉽게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이론을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로봇 학회 가니까 실제로 막 학생들이 그 잘 읽고 있다면서 막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로봇 블로그로 제가 처음 나대는 걸 시작을 했고요. 그러다가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이라는 거를 열어서 온라인, 오프라인 합쳐서 나대기 시작했고, 그러다가 캐나다에 오면서 딥러닝을 하게 되면서 또 딥러닝 공부하니까 공부하면서 그 아는 지식을 또 공유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2014년에는 딥러닝을 관련된 주제로 좀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,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 블로그 쓰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또 쓰는 게 왜 오래 걸리냐면은 이게 쓰고 난 다음에 엄밀함을 체크해야 되잖아요. 뭐 한마디 쓰더라도 좀 틀리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며칠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?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태리의 딥러닝 톡입니다. 블로그가 하루 이틀, 2, 3일이 걸리는 거와 달리 이거는 정말 한 페이지 슬라이드를 샥 만들어 놓고 입으로 떠들면 되거든요. 그러면 만드는 시간 1시간, 공유하고 업로드하는 시간 1시간, 딱 2시간만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뭔가 시간을 아끼고자 해서 유튜브로 옮겨온 거죠.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방문해 보니까 유튜브로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. 유튜브가 정말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유튜브가 검색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의 된장찌개 레시피 이러면은 그거를 구글에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검색해서 다들 유튜브로 소비를 하더라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 지식도 유튜브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, 유튜브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캐나다에 돌아오면은 다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. 마이크를. 어, 아무튼 그래서 한번 뭐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딥러닝의 실제 적용 튜토리얼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입니다. 이거 카메라가 나왔으면 저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었을 땐 참 아쉽네요. 참고로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제주 딥러닝 캠프 운영을 했었거든요. 그 딥러닝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제가 떠나는 마지막 날에 찍은 사진인데 감동의 선물을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찍어서 눈이 뻘겋습니다. 네,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잡설은 4분 30초 넘어갑니다. 오늘 주제는 Real World Problem. 그래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딥러닝 책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. 저는 딥러닝 책 사가지고요. 책에 있는 거 튜토리얼 한번 다 뗐고요. 뭐 CS231N 다 들었고요. 그리고 텐서플로우 예제들도 좀 따라해 봤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?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
근데 진짜 시중 책들 보면은 다들 그냥 다 CNN, RNN, 뭐 간, 뭐 VA 뭐 이런 것들 하고서 이제 다 끝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저는 실제 데이터를 많이 다뤄봤거든요. 참고로 저는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업체에서 받은 데이터도 다루고요. 또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도 다릅니다. 정말 더티한 데이터죠. 실제 유저들한테 받은 데이터니까. 이제 그걸 다루면서 실제 문제는 확실히 딥러닝 튜토리얼과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오늘은 리얼 월드 프로블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런 것들일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텐서플로우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그리고 모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를 켤게요. 네. 그래서 텐서플로우 로드를 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잡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겠죠. 그리고 넘버가 뭐 97% 나오면 아 잘했다 뭐 이러겠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뭔가요? 이런 거죠. 처음에 이렇게 MLP로 시작했다.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시작했다. 그럼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CNN 필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? 라고 해보고 RNN 넣으면 어떨까? 뭐 LSTM 유닛을 넣으면 어떨까? 그 다음에 겐을 하면 어떨까? BA를 이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하실 거예요. 그러다가 뭐 다른 장난들도 치겠죠. 뭐 레스넷처럼 뭐 스킵 커넥션을 이어보기도 하고 막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견해가지고 뭔가 잘 됐다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는 거죠. 뭐 땡땡겐 이러면서 논문을 내는 거죠. 근데 실제 프로블럼은 뭐가 다르냐? 뭐가 다를까요? 잠깐 생각해보면 뭐가 다를까요? 네,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. 절대로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아요.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255로 나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노멀라이즈 끝, 프리프로세스 끝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딥러닝을 배웠어요.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의료에다가 적용하고 싶어요. 아니면 저처럼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 적용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은 사실 모델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모델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. 그냥 테스트베드 만들어 놓고 그냥 다 적용시켜 보면 돼요. 정말로 어려운 건 뭐다? 데이터다. 데이터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제 적용이 잘 되는 것들은 언스퍼바이즈 러닝이 아니라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거 다 아시죠? 그래서 뭐 겐이나 뭐 VA나 이거 너무 다 훌륭하고 요즘에 막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먹히는 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. CNN이라든지 RN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레이블을 얻는 거죠. 근데 그 레이블을 얻는 것부터가 챌린징해요. 사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얻기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해요. 왜냐하면은 딱 멈춰져 있잖아요. 스틸 사진처럼 딱 멈춰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멈춘 사진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하든 바운더리 박스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 아니면 뭐 픽셀 단위로 막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정하든 이런 것들 하기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해요. 하지만 그 비교적 쉬운 문제도 굉장히 힘들죠, 사실은.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딱 사진 한 장을 놓고선 이제 레이블을 정해줘야 돼가지고 색칠놀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고양이 부분을 다 이건 고양이 픽셀마다 다 색칠을 하고 데스크 부분을 색칠을 하고 백그라운드 부분을 색칠을 해요. 그렇게 레이블 한 장을 만드는데 막 1분, 2분이 걸린단 말이에요. 그거를 수천 장, 수만 장을 만들어야 되고 대부분이 사람 손으로 하고 있죠.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 어노테이션을 쉽게 해주는 AI 기업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SK T브레인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만드셨더라고요. 근데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 부분이 정말로 실제 프로블럼을 딥러닝과 연결해주는 키이자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리서처든 디벨로퍼든 실제로 데이터를 막 구하러 다닐 일은 그렇게 없잖아요. 근데 어떤 업체에서 데이터를 구해왔다.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
이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, 뭐 어떻게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다뤄야 될 것이냐, 무슨 레이블이 유효한 레이블이냐,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듭니다, 사실.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외주를 주기도 하고요. 근데 외주를 준다고 해서 다 만들어 오는 건 아니고, 하면 다시 또 검사하고, 막 수정하고, 다시 어노테이션 하고 그래야 돼요.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이 전부예요. 어노테이션만 잘 되면은, 그 모델은, 사실 기본적인 모델을 돌려도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. 반면에,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정의가 잘 안 되면, 아무리 고급 모델을 쓴다고 해도 안 풀려요.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로우 데이터를 그냥 다 쓰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노멀라이즈 해주고 스탠다드이즈 해주고 커팅 해주고 크로핑 해주고 피처 익스트랙션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이 한 장 있어요. 근데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이 어떨 때는 오브젝트가 왼쪽에 나왔다가 오른쪽에 나왔다가 위에 나왔다가 아래로 나왔다가 막 이래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막 여러 위치에서 나온 사진들을 다 구해야 되겠죠.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? 그 사진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딱 적절하게 자르기가 돼 있으면, 크로핑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베어리빌리티, 다양성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가 프리프로세스에서 뭘 해야 되냐면 최대한 베어리빌리티를 줄여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 엄태웅의 얼굴이다, 테리엄의 얼굴이다라고 하면 그 얼굴의 베어리빌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가깝게 크로핑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죠.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챌린징, 리얼월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맞닥뜨려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. 또 한 가지는 피처 익스트랙션인데 뭐 딥러닝이 원래 뭐 CNN 같은 경우에 피처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어 날리지로 필요 없는 피처들을 날려버리고 필요한 피처들을 좀 더 가중치를 주면 트레이닝이 훨씬 더 잘 되고 데이터가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여러분들이 뭐 암발색률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그 암발색률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피처들이 막 껴 있어요. 뭐 그 사람의 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피부색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뭐 학력이라든지 등등 필요 없는 피처들이 있으면 그거 CNN에 다 넣어가지고 일부러 하이디멘전 넣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만들기 전에 그냥 인간이 먼저 피처를 뽑아내주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배제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더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딥러닝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자동화시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한 번 더 커팅해주고 손질해줌으로써 훨씬 더 데이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료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핸드크래프티라는 게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실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.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인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만약에 실제 프로덕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많은 시간을 웨이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. 기다리게 만들면 안 될 거예요. 근데 그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이 GPU에 있다기보다는 이 CPU 프로세스에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을 딱 짰을 때 뭐 사실 GPU,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해서 짜면은 그것이 대부분 GPU로 올라가고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워낙 잘 디스트리뷰트 되도록 돌아가게끔 잘 이렇게 컴패터빌리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환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짠, 파이썬 코드로 짠 프리프로세싱, 데이터 로딩, 뭐 이런 것들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. 그 GPU에서는 이 모델이 항상 데이터를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이 잘 안 돼서 이게 빨리빨리 데이터가 빨리 와가지고 모델이 프리딕션하고 데이터가 와서 프리딕션하고 이래야 되는데 데이터가 오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. 그래서 항상 모델이 기다리고 있어. GPU가 기다리고 있어. 그리고 얘를 딱 빨리 프리딕션하면 그 다음 거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은 서비스가 엉망이겠죠.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러한 이 데이터 처리 단위예요.
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AI 기업에서는 AI 리서처보다도 훨씬 더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다. 뭐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. 왜냐하면 실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매트릭이에요. 매트릭. 짧게 얘기할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. 그러니까 매트릭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.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으냐. 액큐레시 이러면 되게 뭐 클리어하죠. 0에서부터 9까지 구분하는데 틀린 거 확실하고 뭐 맞은 거 확실하잖아. 엠리스 데이터 하는데. 근데 실제 문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감정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. 그럼 감정이 뭐가 화난 거고 뭐가 웃는 거지? 뭐 이런 건 너무 클리어하지만 사실은 그 미묘한 감정들의 변화가 있고 심지어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not applicable 그러니까 명확치 않은 non-activity 같은 클래스가 있죠. 그래서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야. 난 지금 웃는 거랑 우는 거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데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야.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. 심지어는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라면은 어디서부터가 웃는 거의 시작이고 어디서부터가 웃는 거가 끝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애매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로스 펑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이 로스 펑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풀렸다 하더라도 사람의 주관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안 만족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거 말고도 사실 리얼월드 프로그램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이 파란색 부분, 이 모델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공부하시는 분들이. 하지만 실제 엔지니어로서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, 어노테이션 하는 부분, 프리프로세싱, 피처 엑스트랙션, 데이터 파이프라이닝, 매트릭을 정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반면에 이 메서드, 뭐 겐인데 무슨 뭐 어떤 비겐을 쓰느냐, 뭐 마스테리안 겐을 쓰느냐, 뭐 등등의 방법은 사실은 품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크리멘탈하다고 할까? 이러면 너무 좀 심한 말인가? 아무튼 일단 문제를 풀리게 하는 부분은 저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임프루브 시키는 부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찍는 거라 좀 주저리 말이 좀 길었네요. 확실히 좀 카메라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겠죠. 제 표정이 지금 어떤지 그런 거 보면은 다음에 11월 31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카메라 좋은 거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보도록 해요. 빠이.